안녕하십니까. 이류농구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루키 더 바스켓의 이동환. 예, 스폰저스 유동혁입니다. 예. 저희가 이류농구가 사실 이동환 이와 유동혁 유를 봐서 그냥 중성적인 의미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이동환 기자가 이제 멤버 좋으니까 예. 이제 권력욕을 좀 드러내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리더가 돼보겠다. 그렇죠. 제가 좀 이제 사실 리더십이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다른 예, 농담입니다. 예.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네네. 이거 듣는 순간 코웃음을 치실 텐데. 네네. 예, 하지만 여기서라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제작진이 계속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제가 일부에서 네. 타이머를 누르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그 경고를 줬는데도 또 눌러요. 제작진도 만만치 않아. 네, 저는 사실 방송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저기를 한 번도 안 보거든요. 네, 맞아요. 눌러주시는지. 그게 그냥 소품 같아, 소품. 그렇죠. 예, 여기 화면에 나오시지 않는데. 네, 벌써 1분이 지났지만 저희 이제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로마 임팩트 2부 한번 달려가 봐야죠. 예, 1부 잘 보셨습니까? 그러면 2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LG, 그 다음에 SK, 오리온, KCC, 전자랜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G 핫했습니다. 감독님이 선임이 됐어요. 예. 조성원 감독. 네네. 예. 그리고 이 선임 배경 그리고 저희가 계속 뭐라 그랬냐면 현역 코치가 유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그 분이 누군지 그리고 예. 왜 그렇게 지금 그 시장에서 그렇게 형성이 됐는지 요 얘기를 일단 좀 집중적으로 하고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한 3주 전에 이 4명의 후보가 있다. 네. 또 이동현 기자가 취재하셔서 언급하셨는데 그 이제 저희가 그 사진의 실루엣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네네. 이제 공개를 했는데 찾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엄청 화제를 모았어요, 사실. 너무 고마웠어요. 예, 댓글도 엄청 달리고 예. 이거 누구다. 네네네. 한 명은 너무 확실해 보인다. 뭐 이런 네네네. 얘기 많았는데 드디어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한 명 확실해 보이는 주일승 감독님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너무 주일승 감독님이 있었었고 예. 맨 처음에 예. 그리고 그 시장에 루머가요. 있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나왔던 인물 중에 한 명이 강양택 코치. KCC. 예, KCC 강양택 코치. 그러니까 김진 감독님 보좌를 하면서 KCC 코치를 하셨던 강양택 코치셨고 그 다음에 거기 조성원. 예, 조성원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LG의 레전드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갖다 드렸고 그 다음에 나왔던 분이 이제 전희철이었는데 전희철이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조상현까지 사실 언급이 됐었어요. 언급이 됐어. 그래서 한 4-5명 정도. 우리가 4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4-5명 정도다 그랬는데 그 5명이 요 정도 라인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그 김영남, 강혁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팬분들이 아니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근데 LG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감독 선임에 있어서는 출발점부터 시작을 할 거다. 근데 이게 하나만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현주 감독 같은 경우에도 출발점부터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 기본부터 다시 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짝 정치적 수사 같지만 거기에서 나왔던 인물들이 이제 김영만, 강혁이어서 그게 좀 와전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리스트업을 하고 나서 4-5명 추릴 때 강력한 후보군은 이 정도였다.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유도훈 감독 얘기도 나오고 또 한 분이 누구시더라? 뭐 나왔는데 유도훈 감독은 아니었다. 사실 애초부터 아니었다. 왜냐면 전자랜드 쪽하고 지금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거의 뭐 얘기가 좀 많이 진척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LG는 그럴 수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황이 일주 전 정도부터 좀 급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일승 감독으로 대표되는 경험 있는 감독이냐 아니면 조상현, 조성원으로 대표되는 좀 실험적인 감독이냐 이 부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강양택 코치는 거기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였고 3명이 이제 유력했는데 그때 당시에 LG의 모 관계자분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좀 젊은 감독을 원한다. 힌트가 어느 정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일승 감독은 배제가 될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이제 애들러 표현을 하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2파전이 돼버린 거예요. 조성원이냐, 조상현이냐. 그 팀에서 뛰었던, LG에서 뛰었던. 자료 영상 있으면 좀 보실 때 그때 왜 기억나십니까? 2주 전인가 강력하게 떠오르는 현역 코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물어봤잖아요. 예. 지금 현역 코치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한 0.5초 정도 고민하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모 코치가 굉장히 유력하게 올라오고 있다. 현지 코치. 예. 네.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게 10개 구단 감독, 10개 구단 코치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국가대표팀 코치도 그러면 그쵸. 현역 예. 코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예. 할 수 있나? 라고 이제 순간적으로 고민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예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상의 코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조상현 코치였죠. 예, 그때 당시. 그래서 조상현 코치가 굉장히 한 평에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의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뭐 한간에서는 뭐 그 LG에서 어떤 라인이 있는데 그게 예전에 고대 라인이었다가 이제는 또 연대 라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랬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현 코치냐 조성원 코치냐 둘 중에 하나다 라는 거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면접을 이제 봤을 거 아닙니까? 그쵸. 면접을 봤을 때 조성원 감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준비가 좀 돼 있다. 그동안 이제 대학 감독, 뭐 KBS 감독에서는 좀 실패를 했었지만 삼성 코치, 김상용 감독 밑에서 코치를 했었죠. 코치를 했었고 그래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좀 익은 느낌이 있다. 반면 뭐 조상현 코치에 대해서는 뭐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면접 내용에 대해서는 안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겠죠. 그래서 아마 조성원 감독으로 된 거 아닌가라는 그 추측을 좀 하고 또 하나의 또 그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일단 뭐 어쨌든 조성원 감독이 LG 레전드 출신인 것도 맞고 그렇죠. 그리고 잔뼈가 굵고 또 그 이 감독이 실제적으로 성격이 굉장히 유순하시대요. 그 최근에 유순하시기 때문에 현역 감독은 좀 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LG 선수들하고 소통도 되고 그러면서 FA 작업도 원활하게 좀 할 수 있고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조성원 감독을 사령탑으로 낙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진 어떤 지도자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현장에서도 실제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오늘 이제 조성원 감독이 KBS 센터에서 기자회견했는데 네. 이제 팬분들이 많이 놀라신 게 조성원 감독이 FA 영입은 딱히 고려는 안 하고 있다. 이 멘트에 사실 좀 많이 놀랐어요 팬들이.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조성원 감독의 면접이 선거일, 이제 총선일 4월 15일이었나요? 예, 그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조성 감독의 면접 과정에서 어떤 FA 영입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이제 그 면접하면서 좀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때 조성 감독이 먼저 FA 영입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어떤 의견을 좀 피력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 얘기의 의미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병훈을 잡겠다. 강병현, 유병훈을 잡겠다. 그러니까 내부 FA에 충실하겠다. 그리고 이대성, 장재석의 잡을 수 있으면 잡는데 무리해서 잡지는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령탑이 맨 먼저 들어왔을 때 가장 해야 되는 일이 선수단을 장악하는 거. 이 장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선수단을 잘 관리하면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NBA 같은 경우에도 스티브 커 감독이 골든스테이트 처음 취임을 했을 때 뭐 스티브 커 감독도 사실 감독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 스테판 커리와 그 트레이 탐슨 그렇죠. 탐슨 전화 걸어가지고 골프 쳤어요. 그렇죠. 핵심 선수들을 예, 잡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감독을 하니까 이런 뭐 너네가 핵심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잘 이렇게 해보고 사실 그런 소통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뭐 포포비치 감독도 굉장히 강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뭐 예전에 빅3시죠. 토니 파커라든가 뭐 마누 지노빌리, 팀 덤컨한테 매일 비시즌에 편지 보내고 막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그 돈독하게 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은 필수적인 겁니다. 감독들이면. 그렇죠. 예. 그게 소통을 잘한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그게 필수적인 거예요. 그렇죠. 기본. 예. 근데 이제 그런 기본에 일단은 충실하겠다. 라는 거 하나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제 해석은 이건 제 내피셜은 제 해석은 뭐냐면 아마 지금 조성원 감독이 정확하게 몇 년 계약인지는 나와 있잖아요. 2+1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시즌 첫 해니까 선수단 장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지금의 어떤 외부 FA보다는 그 이후에 나오는 FA에 초점을 맞춰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감독이 바뀌면서 또 선수단에도 좀 만약에 FA 영입돼서 변화가 있으면 사실은 그럼 말씀하신 어떤 선수단 장악, 어떤 선수단과의 관계 형성에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존재하던 선수들을 다 잡아주고 네. 감독이 어떤 선수단 장악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떤 FA 영입으로 나아가는 좀 단계적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셀러리 25억인데 LG의 연봉을 갖다 분석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큰 손이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LG가
최대한 짜냈을 때 한 7억에서 8억 사이가 이제 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유병훈을 잡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예. 유병훈 감면을 잡지 않는다는 가정에 그 정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대성이나 장재석 정도 중에 한 명은 가능을 하고 거기에서 유병훈을 같이 잡으면서 뭔가 갈 수도 있다. 저희가 이렇게 좀 해석을 했던 건데 근데 지금 유병훈을 잡겠다 그러면 그 유병훈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가가 뭐 그때 이제 5억이라 그랬는데 그건 약간 거품이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한 3억 5천에서 5억 사이의 어떤 그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최소한 3억 5천을 좀 뺀다 그러면 4억 5천에서 5억 정도가 남는데 그걸로 이대성이나 장재석을 잡아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조성원 감독의 그런 발언이 더욱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런 해석이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예. 다음 팀은 전자랜드. 네. 얘기를 해보면 될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유동훈 감독 재계약 발표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봉철 구단주가 어쨌든 유동훈 감독의 재계약에 대해서는 정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 재계약을 할 때 티타임을 한번 가지고 거기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액수를 얘기를 하고 같이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끝냈다. 근데 아직 티타임을 갖지 못했다. 왜 못 가졌냐? 지금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랜드가 코로나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영 뭐 비상 경영 그 시스템을 가동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 모기업의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유동 감독의 재계약이 늦어지고 있는 거지. 뭐 재계약을 안 하겠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상 경영 때문에 이번에는 뭐 전자랜드가 뭐 팀 운영을 갖다 접겠다라든가 이런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할 것 같다. 그건 이제 홍봉철 구단주 의지에 달려 있지만 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내부의 관측이고요. 그리고 지금 박찬희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박찬희 트레이드를 어느 정도 전자랜드가 좀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건 제 내피셜입니다. 좀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좀 알아보니까 박찬희 트레이드에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팀들이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팀들이 좀 부정적으로 본다. 박찬희가 지금 연봉이 5억 5천 수준이고 예. 그 수준에서 사실 그 정도의 셀러리를 갖다가 줄 수 있는 구단도 많지가 않고 그리고 박찬희의 어떤 가치도 사실은 외곽슛 부재 때문에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그쵸. 그 나이도 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여전히 살아는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게 시즌 중에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 트레이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김지현 선수 우리가 또 얘기를 했었을 때 전자랜드에서는 김지현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올 시즌에 뭐 활약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리고 FA였기 때문에 2억 8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연봉을 좀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좀 갭 차이가 좀 있다. 확실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고 또 전자랜드도 김낙현이 순조롭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FM을 내놓을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홍경기 민성주 같은 경우는 좀 잔류가 좀 가능성이 높다고. 네, 재계약은 좀 유력하고 김정현, 권성진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 단 이제 김정현 선수는 좀 이제 봐야 돼, 사실상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 정도로 전자랜드는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팀은 KCC. 네, KCC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 사실 KC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내부 FA 중에서 사실 최승욱이 좀 이제 가장 좀 핫한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선수에 대해서 KCC는 어느 정도 어떤 재계약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지만 KCC 쪽에서 조금 이제 좀 난감해하는 것이 어떤 다른 팀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최승욱의 몸값이 많이 뛰었을 경우에는 어떤 재계약에 대한 좀 부담이 분명히 존재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승욱 선수가 7,000원 아니면 7,500으로 알고 있는데 연봉이 근데 지금 이제 오퍼가 들어오는 시장가를 좀 측정을 해보면 2억에서 또 3억 선이에요. 김연호 선수하고 좀 페이스가 좀 비슷해요. 이 선수가. 그래서 DB 같은 경우에도 그럴 경우에는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잘 가서 해라. 좋게 보내주겠다. 뭐 이런 거고. 제가 볼 때는 KCC도 이 최승욱 선수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한 2억 5천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난감해 할 것 같아요. 난감해하고
최종적으로는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KCC는 최승우 선수를 붙잡을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이게 좀 변했던 부분이 최승우 선수 몸값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뛰어가지고 지금 최승우 선수와 KCC는 협상을 갖다 해봐야 되겠지만 수도권의 한두 팀 정도가 두 팀 정도가 최승우 선수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KCC가 놓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그래 잘 가라. 그동안 즐거웠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KCC는 더욱 장재석에게 좀 더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그쵸. 모습을 갖다 보여줄 수 있겠죠. 예, 또는 김지환. 그렇죠. 네. 김지환도 있고. 그러니까 KCC 내부적으로 좀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러니까 지난 시즌 사실 송교창을 계속 4번으로 썼는데 네. 이것이 분명히 장점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송교창의 어떤 수비 부담, 그로 인한 어떤 인사이드 수비의 어떤 흔들리는 부분 이게 계속 좀 부담이고 사실 이 부분은 지난 시즌은 그냥 어쨌든 안고 갔지만 이제 향후에는 좀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최영민 예. 선수가 사실 그 역할을 좀 해주기를 원했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KCC 내부적으로 어떤 한정원에 대한 어떤 기대는 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로테이션 멤버 확보 수준에서 영입을 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최현민 4억을 줬던 최현민에게 그런 부분을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사실 해결이 되지 않았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예. 뛰는데 밸런스가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어떤 이제 송교창의 어떤 4번이 아닌 3번, 송교창을 3번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죠. 빅맨 영입을 이제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장재석 영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장재석 영입에 실패할 경우에는 뭐 송교창을 여전히 3, 4번으로 이렇게 놓고 빠른 농구를 하면서 거기에 김지환을 플러스하는 그런 전략도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리온 한번 가볼게요. 예, 오리온 같은 경우는 뭐 김병철 감독 저희가 뭐 거의 뭐 재계약 확률 100%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발표 같은 경우 저희가 좀 이제 늦어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도 화요일에 이제 발표가 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장재석이 재계약이 계속 이제 좀 1순위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만약에 장재석이 좀 몸값이 좀 많이 뛴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좀 깔끔하게 조금 포기를 하고 오히려 플랜 B 그거는 결국에는 좀 가드신 보강 예 이렇게 좀 넘어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또 유병훈, 김현우 그렇죠. 이 정도 예.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뭐 이제 일단 김병철 감독 재계약이 확정되고 나서 이제 구단 내부적으로 조금 더 미팅이 진행돼야겠지만은 네. 오리온 구단 측에서는 좀 어떻게 보냐면 김병철 감독이 어떤 뭐 이제 가드 출신의 지도자고 이것이 뭐 빠른 농구 축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단신 가드 영입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 그렇죠. 내부적으로 좀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오리온이 지난 시즌에 사실은 외국인 선수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인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크스 랜드리 이전에 사실 테리코 화이트를 사실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그렇죠. 예, 몸값이 맞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랜드리 갖다 데리고 왔고 랜드리를 데리고 와서 랜드리가 부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외국인 선수를 쓰는 거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좀 인색했었고요. 그리고 조던 하우드 같은 경우에도 테리코 화이트가 이제 무산이 되면서 사실 이제 데려갔던 선수였었죠. 그러니까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감독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잘 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거는 쓰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근데 김민성 감독이 이제 신인 감독이고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힘을 좀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또 지켜봐야겠죠. 네. 예,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SK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요 팀이 사실은 제가 우리가 최근에 이제 FA 전국 아닙니까? FA 전국 때 가장 싫었던 팀이 어떤 팀이냐면 KGC와 SK였어요. 예. 아무것도 없었어. 움직임이 없는 팀. KGC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 예. 깔끔해. 어. 거기 인정. 예. SK도 인정. 왜냐면 뭐 포지션별로 사실 그쵸. 그렇게 큰 뭐 보강 수준은 아니니까. 예. 연봉 협상 때 봅시다. 근데 그동안 편했죠. 네. 근데 예. 이제 SK가 이상한 루머가 하나 있긴 해요. 지금 이상한 시장에서. 루머? 예, 갑자기 지난주에 어떤 루머가 나오는데 이대성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그럼 이대성을 노리는데 이대성을 노릴 때 이게 연봉이 맞느냐? 다른 분들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SK 연봉 분석을 해봤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선영 같은 경우는 5억 중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깔 필요가 없는 거고 최부경 좀 깎고 김승원 좀 깎고 뭐 예를 들면 뭐 김민수 뭐 왔다 갔다 할 거고 거기에 전태풍 뭐 김건우 안 잡는다 그러면 고 연봉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남아봐야 최준용도 올려줘야 되니까요. 많이 남아봐야 3억인데 그리고 짜내면 한 4억에서 뭐
그 정도 나오고 거기에 뭔가 인센티브를 갖다 가미하면 5억선까지는 가능한데 과연 그걸로 이대성을 잡을 수 있겠느냐? 그쵸. 예. 그래서 제가 SK 또 단장님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 네. 예. 한번 통화해 볼까요? 네, 네. 예. 우리 그 SK 오경식 단장님도 예. 굉장히 그 잔뼈가 굵으신 예전 그 부천 신세계 SK 아,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 전화 한번 해봤어요. 예. 아 그리고 참고로 이분이 예. 굉장히 사람 좋으신데 예. 우리처럼 말씀이 많으세요. 아, 그래서 별명이 비공식적으로 오구라예요. 오구라. 예, 오경식 단장님. 오구라. 예. 예. 아, 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유정입니다. 기자님. 네, 네, 예. 기자님. 아,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SK가 아무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좀 이대성을 영입한다. 뭐 이런 루머가 나오는데 이거 뭐 사실입니까? 아 그게 말이죠. 그 이대성 선수가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가 뭐 그 선수가 이런 그 성향이 기본적으로 돈만 추구하는 성향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농구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최대한 맞춰주고 뭐 이대성 선수가 거기에서 만약에 전화가 오면 저희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뭐 실제적으로 그게 쉽겠습니까? 네. 아니, 왜 연봉이 사실은 SK가 너무 챙겨줄 선수도 많고 또 지난 시즌도 셀러리 캡 꽉 채워서 쓰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단장님? 아, 뭐 쉽지는 않죠. 근데 이대성 선수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좀 오픈을 좀 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성의를 갖다 보여준다면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다. 근데 그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여기까지. 정도. 예. 아, 말씀은 많으셨는데 코어는 없죠. 근데 이분이 사실 1차리는 굉장히 코어를 있게 잘하시는데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셔. 예, 이렇게 일종의 연막이죠, 연막. 아, 그렇죠. 예, 빙빙 돌리시면서 노련한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역시. 예, 그러니까 이대성 같은 경우는 뭐 요건 제 개인적인 데피니션인데 사실 최준영 선수와 굉장히 좀 친분이 네. 좀 두텁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이 좀 제 생각에는 또 어떻게 보면 좀 FA 시장에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전부인 아닌 선수들이 있다. 70% 이대성이 좀 대표적인데 그런 이제 언급이 가능한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지난 해 가을쯤에 이대영 선수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살짝 이대영 선수한테 좀 들은 건데 이대영 선수는 삼성이랑 SK가 보통 조금 이제 선수들에게 자유를 주는 팀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제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좀 이건 또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그래 그런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이대성 선수 성향 자체가 뭐 7대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돈과 명분. 이게 보통 이제 9대 1 정도인데 뭐 대부분 선수들이 냉정하게 얘기하면 예. 근데 이대성 선수는 좀 다른 게 7대 3 정도니까 그런 부분에서 SK가 예를 들어서 뭐 최대한 끌어서 뭐 5억 가까이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는 좀 더 많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런티를 좀 해주고 그러면서 이대성 선수의 자율성을 갖다 최대한 보장을 해준다면 이 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김상영 선수가 있긴 하지만 김상영 선수가 한 30분 정도 그리고 이대성 선수가 같이 뛰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그러면서 이대성이 리딩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이 정도가 나온다면 뭐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팀이긴 하거든요. 게다가 SK는 내년 시즌이 우승 적기라고 노리는 팀 KGC, SK 이 두 팀이거든요. 그리고 DB. 그렇죠. 그 세 예. 팀. 근데 DB는 기본적으로 자기 전력 지키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고 SK는 이렇게 봤을 때 거기는 모비스에 대해서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지만 DB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이 있어요. 지난 그 챔프전에서도 끝내는 4승 2패로 우승을 갖다 했었었고 근데 이번에 해보니까 우노아쿠나 지금 구조로는 사실은 해볼만 하긴 한데 우승을 확신할 수 없겠다. 그럼 뭔가의 어떤 특별한 카드가 좀 필요하지 않냐. 그렇죠.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아마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일어나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예.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네요. 자, 2주의 KBL 루마 팩트 2부 소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시 제작진이 초시계를 갖다 놨지만 저희가 25분이 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계속 이제 저희가 한 달 넘게 지금 이제 각 구단별로 좀 이제 루머와 팩트를 이제 좀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상황이 좀 분명히 변한 것 같아요. 한 달 전과 비교해서. 그리고 이제 5월 1일에 FA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은 구단들이 공식적으로 선수들과 어떤 미팅을 가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미팅이 진행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단 관계자분들께 여쭤봐도 1일날 미팅하면은 가닥이 잡힐 것 같다. 지금까지는 좀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1일 미팅, 그게 기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흥미로운 소식, 조금 더 또 이제 팩트적인 부분을 더 많이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최대한의 네트워크를 동원을 해서 낱낱이 뭐 100%를 저희가 알 수는 없죠. 그쵸. 예. 예. 그러나
최대한 많은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예.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